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이 어떤 의미이며 수열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러려면 수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자, 수열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규칙성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4분의 1이 오겠죠. 그 다음에는 5분의 1이 올 거예요. 이 수열의 규칙성을 잘 알아차린 친구들은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의 자리에 자연수를 1, 2, 3, 4 차례로 대입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n번째는 n분의 1이 오는 이런 수열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n의 값이 엄청 커지면 n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즉 n분의 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에 어떤 일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그게 수열의 극한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AN에 관심을 가졌다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엄청 커지면 이 수열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수열은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n의 값이 엄청 커지면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 함수 값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수열의 수렴이란 수열 AN에서 어떤 수열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게 이게 이 뒷부분에 있는 숫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수열의 이 뒷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대요. 이러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알파 값을 극한값 또는 간단하게 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자, 기호를 보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한대가 뭐냐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n이 엄청 커질 때 AN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기호보다는 이 기호를 주로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기호를 눈여겨보세요. 수열 AN에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엄청 커지면 그때 극한값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뜻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n이 엄청 커지면 이 수열은 뒷부분이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뜻인 거죠. 이럴 때 이 수열을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수열 AN이 2, 2분의 3, 3분의 4, n분의 n 플러스 1과 같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n분의 n 플러스 1이고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프가 틀렸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거든요. 즉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되냐면 점만 찍혀 있어야 돼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선을 중간에 연결해 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열의 경향이 어떤지, 이 수열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잘 알아보기 위해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쭉 연결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란 얘기는 뭐냐면 이 오른쪽 끝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을 띠냐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여요?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보면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 1 더하기 n분의 1이에요. 근데 n이 점점 커지면 n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커지면 n분의 1이라는 건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 얘는 결국 1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은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열 bn이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같으면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이고 아까 전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앞에서 봤는데 그 수열에서 부호만 왔다 갔다 하네요. 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이라는 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그래프는 원래 점만 이렇게 있는데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점과 점을 지금 연결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0으로 갈 거예요. 이거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자, 이 수열 bn의 극한값은 bn에서 n이 엄청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은 n이 엄청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0에 가까워진다. 얘는 0에 수렴하는 수열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세 번째 수열을 보면 수열 cn이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숫자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정한 수만 똑같은 수만 나오는 수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C예요, C. 그럼 얘는 n이 아무리 커져도 계속 C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에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는 n이 커져도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요? C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C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해봅시다. 어떤 수렴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수렴하고 있냐면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an은 알파와 같다라고 써도 될까요? 이 수열은 알파와 같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봅시다. 방금 세 번째 수열을 보면 Cn은 C랑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Cn은 C랑 똑같아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은 항상 극한값하고 수열이 같으냐? 아까 두 번째 수열 보면 두 번째 수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랬는데 극한값이 얼마로 갔냐면 이거의 극한값은 0으로 갔어요. 이 수열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에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은 될 수 없어요. 얘는 절대로 0은 아니에요. 그런데 극한값은 뭐라고요, 지금? 극한값은 0이 나왔어요. 자, 어떤 수열에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했을 때 an이 알파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극한이라는 건 어떤 거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기호상으로 an의 이 리미트라는 뜻 자체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 는은 항상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을 때 등호를 썼는데 리미트라는 기호가 있으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알파라는 걸 보고 항상 an이 알파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면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렴했는데 이번에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면 a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an이 알파로 가까워졌을 때는 여기를 알파라고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알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an이 어떻게 된다고? an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an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n이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an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an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뜻인 거예요. 이러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며 아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는데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여기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쓰는 거예요. 이거 역시 발산한다는 거죠. 세 번째,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열은 뭐라고? 진동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수열을 보고 얘는 마이너스 1과 1로 수렴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수렴은 그 일정한 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알파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양의 무한대로 엄청 커지거나 음의 무한대로 엄청 작아지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를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진동하는 경우는 이렇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을 모두 다 발산한다고 얘기해요. 쉽게 생각하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다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하거나 아니면 수렴이 아니면 발산인 거야. 수열의 극한은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렴하지 않으면 모두 다 발산한다.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수열 AN의 수렴과 발산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수열 AN이 가까워지는 값 알파가 있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계속 커지고 있을 때 n이 커지고 있을 때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그때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알파는 상수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어떤 알파가 실수값이란 뜻인 거예요. 어떤 실수 알파 값이 존재해서 딱 하나만 존재해서 그 실수 알파 값으로 가까워지면 그때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이 알파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발산한다는 거죠. 양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나 음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발산한다고 얘기해요.